예. 증가 양을 좀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차트는, 이 소스 코드의 어떠한 규모죠. 사이즈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저게 27밀리언이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죠. 예. 지금 비행기에 탑재. 제가, 모아소프트에 지금 한 20년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처음에 이제 접한 그 소프트웨어가, 우리 국방에서 이제 사용하는 어떤 T50이었는데, 이 T50 계열들의 그 소프트웨어 양도 굉장히 그때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의 소프트웨어 양은 제가 체감하는 거는 10배, 100배 이상인 것 같아요. 현재 수준은. 예.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양들이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뭐,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굉장히 많다는 지표고요. 예.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사람이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없어지고, 지금 현재의 우주항공에서는 사람이 개발하는 소프트웨어가 20%, 10% 미만으로 점점 줄어든다는 그런 지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발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소프트웨어가, 지금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마도 시어널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예. 비행기에 이제, C++가 탑재된 거는 한 2000년도 좀 중반 정도부터 시작이 됐고, 이전에는 전부 다, 시어너였습니다. 시어너였는데, 이 시어너가 1970년도 초반에 이제 나와서, 다른 언어로 뭐, 시어너가, 업그레이드가 돼갖고 사용이 되거나,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죠. 예. 1970년도 초반에 나왔지만은, 제가 기억하는 거는, 90년도에 이제 실제 컴퓨터 랭귀지라고 해갖고 규격화가 됐고, 그 다음에 딱 한 번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99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시어너를 보통 C90, C99라는 용어를 좀 쓰고요. 예. 근데 이게, 저 양이, 왼쪽에 보이는 그 소스 코드의 양이, 이게 뭐 시어너가 다른 어떤 랭귀지로 변환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이 시어너의 양만 늘어난 거죠. 양만. 근데 아시다시피 시어너에는 제어문이 4개밖에 없습니다. 4개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어너가 계속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은 시간을 더 개발 기간이 100배가 됐냐라는 질문을 해야죠. 예, 근데 뭐 당연히 100배 정도의 그 개발 기간을 당연히 줄 수는 없고, 예, 개발 기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개발 기간은 더 비슷해요. 소프트웨어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한정된 개발 기간 동안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려고 어떤 일을 했냐면은 사람을 더 많이 투입을 했죠. 사람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려고 했죠. 거기서부터 이제 일어나는 문제들이 서로 개발자들끼리의 어떠한 오해들이 되게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변수의 그 타입 선언에 대한 부분들의 레인지를 서로 다르게 쓴다든가, 뭐 그런 휴먼 에러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거죠.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개발자분들은 지금 뭐 2000년도 초반부터 어떤 거를 적용을 했냐면, 이제 코딩 룰이라는 거를, 뭐 미스라라는 무지막지한 그런 코딩 룰들을 적용을 해갖고 개발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게 다 양이 많아지고 개발 기간은 늘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는 사람은 인력은 더 투입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개발자들끼리에 대한 오해들이 생겨갖고 일어나는 그 휴먼 에러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생성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양이 많아지면서 일어나는 그 문제점들이 지금은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비행기 프로젝트만 봐더라도 10년 전하고 지금 수준의 코드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뭐 50배, 100배. 근데 이제 어떤 문제들이 또 이렇게 발생이 되냐면요.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우리가 운영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하는 일이 많은데, 지금 현재 그 개발에 대한 기능을 우리가 검증하는 일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는 기능 검증뿐만이 아니라도,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거든요.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급급하게 기능 검증을 거의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능 검증만 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다른 어떠한 그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할 시간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제가 지금 참여한 프로젝트들에는 기능 검증 위주로 하고, 어떤 거는요, 한 400만 라인 정도의 소프트웨어를 기능 검증하는 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구사항 명세서에 정의되어 있는 기능 검증만 하는데 8개월 걸려요. 8개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실제 운용하기 이전에,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인터랙션 하면서 우리가 시험을 했느냐? 그게 아니고요. 딱 한 번 했어요. 한 번 8개월 동안 그 기능을 전부 다 검증하는데 8개월이 걸렸고, 한 번에 그 시험으로 이것들을 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발생이 지금 되고 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발표 장표를 좀 보면은, 라인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복잡하죠. 복잡을 하면은, 복잡하다는 건 뭐냐면은, 그 기능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그 어려움들이 많은 거죠. 기반 환경도 어렵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넣어야 되는 어떤 인풋 값들, 그리고 또 테스트 케이스들,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들이 굉장히 그 인간이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플로우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플로우를 따져서 시험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장표는 양이 늘어나면서 이제 발생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맨 오른쪽에 이제 코코모 모델을 한 발표들을 좀 보면은 이 그 라인 수에 따라서 이 증가하는 어떠한 이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F22의 소프트웨어가 양이 복잡도나 양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들을 지금 통계학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복잡성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는지 예전 뭐 한 3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20년 전의 소프트웨어 사고 이야기가 아니고요. 불과 한 3, 4년 전의 이야기예요. 다 아실 겁니다. 737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737 맥스 추락 사고가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냈죠. 근데 이 낸 원인들을 좀 분석을 하다 보면은 너무도 737 소프트웨어가 양이 많고, 그리고 이게 개발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너무 짧다 보니까 이 단기간 내에 A320이라는 그 여객기를 경쟁 그거보다 더 빨리 출시를 하거나 비슷한 모델을 출시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일들인 거죠. 그래서 충분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굉장히 앞서 나가죠. 근데 이걸 사용하는 우리 파일럿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사용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소프트웨어에 어디를 오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양들이 많아지고 인지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많아졌죠. 근데 절대적인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파일럿들이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로 발생이 된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 장표를 왜 넣어놨냐면요. 뭐 특별히 이미 이거는 결과가 다 나왔어요. 나와서 미국의 FAA가 이제 보잉을 못 믿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보잉의 새로운 모든 여객기들은 인증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로 발생이 됐어요. 근데 이 장표를 왜 넣어놨냐면 최근에 발생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공부할 때 20년 전에 나사에서 사례가 아니라 최근에 이게 19년도에 발생한 사례라는 거죠.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우주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아마 제가 기억하는 거는 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한 19년도인데 이거의 결과는 한 21년도 초반에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더 단순한 시간 계산을 잘못해갖고 일어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도착을 해갖고 임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수행을 해버려서 문제가 발생한 그런
그 사건사를. 이것도 굉장히 최근이죠. 예. 예. 그 다음에 뭐 대한항공의 A380 기상 레이더 고장이나 이런 뉴스들이 이미 일어났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는 거는 최근에 이게 작년이죠. 작년에 터졌을 건데 작년에 KT 통신 장애가 한 번에 일어났죠. 이것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미. 굉장히 그 엑스트라는 명령어 코딩 하나를 넣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로 이렇게 발생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코딩 한 줄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인명 피해와 어마어마한 그 비용 손실들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소프트웨어는 양이 지금보다도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양이 많아지면은, 양이 많아지는 거를 그 소스 코드에 양이 많아진다는 거는 지금 어떤 일이냐면요. 소프트웨어가 아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하드웨어에 대한 기술들이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더 빨리 개발이 되고 있어요.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메모리 부족으로 인해서 뭐 예전에는 또는 어떠한 그 CPU나 ECU의 속도에 따라서 뭐 좀 딜레이가 생겨갖고 발생하는 오류들,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은 지금은 그런 그 하드웨어들이 이 처리계들이 또는 우리 CPU들이 너무도 속도가 빠르고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메모리도 너무도 양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스코드의 양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근데 앞으로도 지금도 이게 소프트웨어 양이 전 한계치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앞으로도 더 많이 소프트웨어 양들은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그 양이 늘어난 것만큼 개발자들을 계속 투입해서 개발을 할 거냐? 네, 그러면은 더 많은 오류들, 더 많은 오해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고장들이 점점 계속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그 시점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뭔가, 가장 급하게 필요한 것들은 뭔가라는 것들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오늘 세미나 주제가 가장 좀 긴급하게 이 양이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뭐 검증을 더 열심히 해요. 네? 검증을 8개월 동안 400만 라인을 시험을 했는데 한 번밖에 수행을 못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하죠.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양이 많아졌으니 검증은 더 해야겠죠. 그럼 시간을 더 많이 주거나 비용을 더 많이 주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 좀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세미나를 그러면은 우리는 좀 모델 기반의 어떠한 개발 프로세스를 우리가 좀 세미나를 소개를 하자, 이렇게 우리 엔지니어들하고 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여기에서도 뭐 여러 가지 베네핏들이 지금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사람이 짜지 말라는 거죠. 이제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짜서 개발을 하는 시대들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오늘의 어떠한 그 주요 키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거는 이제 MBD 개발 방법의 어떤 이점, 그 다음에 방법, 어떤 솔루션들을 이용을 해서 이것들을 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하는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장표는요, 우리가 항공기에서 실제 레벨 A, 뭐 레벨 C 이렇게 기준을 좀 뒀는데요. 그래서 이 MBD 방법론으로 했을 때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이게 조사한 어떤 결과 보고서입니다. 달 A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3% 이상의 개발자 노력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럼 이게 그 43%가 어디에 모여 있길래 좀 이런 것들이 줄어드느냐는 이제 장표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죠. 예, 결국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는 건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30%가 넘지 않아요. 예, 저거에 대한 어떠한 그 노력이 줄어드는 건. 근데 어디서 이게 줄어드냐면은 테스트 활동과 그 소프트웨어의 어떠한 에러들이나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한 노력들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거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MBD 방법론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델 기반이기 때문에 자동화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금 뭐 항공에서 많이 쓰는 스케이드, 또 이제 제어 쪽이나 수학식 쪽에서 쓰는 시뮬링크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테스트나 리뷰 활동들을 대부분 사람이 그것들을 많이 체킹했어요. 코딩 룰도 뭐 코딩 룰을 체킹하는 분석 도구가 있지만은 결국은 사람이 하거든요. 사람이 그 많은 위백 건들을 보고서 분석을 하는 시간들, 예,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리뷰와 이런 시간들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지금 저 장표에서 좀 보시면요. 코드, 그 다음에 테스트, 리뷰 활동들은 전부 다 급격히 노력들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남는 시간에 우리는 요구사항을 더 잘 정의를 하고 그 많은 소프트웨어 양들을 우리는 설계를 정의할 텐데 거기에 우리는 더 집중을 하고, 예, 그리고 코드와 테스트나 리뷰는 이제 이런 그 자동화 도구들, 전문 그 코드 제너레이터 도구들이 분석을 하게끔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요런 그 줄어드는 시간들을 볼 수 있고요. 그럼 줄어드는 시간에 더 많은 테스트를 할 거냐, 더 많은 시뮬레이션을 할 거냐, 또는 더 많은 요구사항들이나 설계서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정의할 거냐, 아주 활용할 곳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